자, 우리 심리치료교실 오늘 강좌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고 또 구름도 참 아름답고 공기도 신선하며 이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가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2023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길들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넉 달 동안 유정의 미를 거두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영적인 결실과 생활의 열매와 또 우리가 노력한 열매들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남은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리치료 교실의 모든 분들 또 참여는 못하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은혜를 받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게슈탈트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부터 온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살의 그러한 그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든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성경적인 치유 상담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치유 기법으로 만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치유 심리학을 잘 연구하고 적용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치료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오늘 이름이 좀 얼른 듣기 좀 특이하죠? 게슈탈트 하면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하이히틀러 할 때 게슈타포 기억이 나죠? 그러면 게슈탈트라는 말자가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치료법을 만든 분은 원래 유택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츠 폴스라고 하는 정신과 닥터가 독일에서 물론 태어나고 성장하여 의대를 가서 사이콜로지 닥터가 되죠. 그래서 불과 28세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굉장히 빠른 거죠. 28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926년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그 신경의학자 쿠르트 골드스타인을 만나죠. 거기서 이제 통합된 그 심리 치료에 있어서 유기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기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티 티올로지 인 사이콜로지란 말인데 심리학을 함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병원에 가면 환자가 강의 들으러 갑니까? 병 고치러 가죠.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절망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가든 또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에게 찾아오든 뭐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환자가 여러분 뭐 독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독감 걸려 보셨죠? 그러면 그거 날 때까지 병원에 가야 돼요. 네. 또 어디가 찢어져도 또 가서 외과적 수술도 해야 되는 것처럼 목적은 치료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닥터 프리츠 펄스 이 박사는 심리치료는 뭐냐? 그걸 간단하게 here,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here. 여기에 온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상담이 상담실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심리치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게슈탈트란 말은 쉽게 말하면 here and now란 말이 됩니다. here and now라는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이렇게 찾아오도록 기다리지 않으셨다고.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아니면 가시거나 또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늘 찾아다니셨어요. 예. 거기에서 영혼도 치료가 되고 병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영혼의 병원이 되고 육신을 치료받는 병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상담소가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소, 내가 찾아가는 카운셀러. 멋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의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젊은 날에.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또 베를린, 또는 뭐 페니켈, 도이치, 히토시마 하펠 이런 유명한 심리학 교수들로부터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1934년에는 이제 히틀러가 이제 유럽을 정부하기 위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탄압을 피해서 남아프리카로 가서 정신분석 학회를 이제 창립을 하고 정신분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뭐 좀 복잡한 이론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좀 정리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요약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뭔가, 프로이드의 심리 정신분석이 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무의식을 자꾸 끄집어내서 치료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제가 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배가 또 항해를 하잖아요. 인생에 항해를 하면 그 사람의 밑에 깊은 바다 속에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있겠어요? 어떤 사건도 있습니다. 뭐 상처도 받게 됩니다. 큰 또 뭐 어떤 실패도 겪게 됩니다. 뭐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아픔이 없고 실패가 없다면 인생이 거짓말이죠. 그거는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이 살아왔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다윗 왕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욥도 수많은 고통 속에 영적인 얼마나 그 고뇌가 심했습니까? 오죽하면 나를 죽여달라고 마지막에는 죽는 게 낫겠나이다. 내 영혼을 취하소서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괴로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회복을 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상담에서 알게 되죠. 인생의 해결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바라라 할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끌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했나이다 왕이시여 할 때 그들은 뭐 챙길 것도 없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저 먼 들판으로. 그때 지은 시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를 따라가서 다윗의 병사가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자,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치료법이라는 것이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안에 깊이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데 원인을 찾아내는 데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이 좀 실용적이지 못하다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께서 병원에 갔어요. 이상하게 뭐 몸이 아프고 요즘 의욕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가능한 병명을 다 의사가 설명만 계속 해주고 있어.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간 목적은 빨리 원인을 알아서 빨리 치료받자고 찾아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실용적인 적용에다가 초점을 두고 연구 개발되어진 치료법이 바로 게슈탈트 치료법인데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제 독일 말이지만 형태 테라피를 할 수 있어요. 형태라는 거는 구이교회가 여기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구이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알릴 때에는 뭐 안에 사진도 찍고 그죠? 예배드리는 또는 교회 전체를 다 찍어서도 올리기도 하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구이교회는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를 보여, 전체 그림을. 이 게슈탈트 치료법도 바로 전체,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치료는 부분을 분석을 하고 쪼개가지고 연구를 해서 원인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프로이드의 치료법은. 전에도 제가 그 강의했었잖아요. 예. 무의식의 세계, 전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그죠? 네. 이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심리적인 세계들을 갖다가 설명을 제가 하면서 치료법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게스탈트 테라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듣고 나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상태가 저하고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같은 same 레벨이에요. 같이 공감을 하고, 친구처럼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함께. 예. 보통 그 심리 치료하면은 찾아가면 상담사가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갖다 그죠? 따라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형태 치료법, 이 게스탈트 치료법은 그게 아니라 함께 하되 상담자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집사님이 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왜? 본인의 문제를 더 잘 아니까. 상담자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더 잘 알지, 그렇죠?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료법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자신이 더 대화를 점점 자꾸 하게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말, 눈빛, 표정, 손, 발, 동작, 그런 하나하나 것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왜? 안에서 심리에서 나오거든. 표정, 눈빛, 언어의 고조, 감정이 흔들릴 때는 목소리가 좀 떨린다든가, 화가 나면은 좀 격앙된다든가, 뭐 다양한 형태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집사님, 요즘 굉장히 피곤하시죠? 앉아있는 모습이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피곤하냐?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좀 눈이 작아서 자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건 뭐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피곤해서 막 졸리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좀 피곤해서 좀 잠이 오시죠? 그럼 그걸 사람들은 방어 기능이 나와요. 누구나. 나는 안 졸았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탐, 당신은 지금 나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아. 응? Why you gotta not coming to me? Why you gotta talking to freely to me? 왜 나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컴포터블하게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경계하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게스탈트 치료법의 주요 언어 기법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경계를 하고 와서 초면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은근히 친화력이 아직 없잖아요. 라포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 내가 신뢰할 만큼의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담자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는, 왜 당신은 뭔가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웃어. 근데 그 웃음이 뭐죠? lying smile이란 말. 거짓말로 웃는 거죠. 왜? 자기 본심을 들켜버리니까. 그러니까 no. I'm not so comfortable for you because of it's my first visiting in your office. 오늘 처음 내가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조금 아직 그래서 그렇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된 그런 그 심리 치료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먼저 그걸 끄집어서 질문을 하니까 자칫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뭘 또 이렇게 뭐 경계한다고 말하고, 뭐 불편하다고 묻고,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관계를 부드럽게 해 나가면서 신뢰를 주면서 이제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 되면서 점점 깊이 있게 예리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기법이라 할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도 있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얘기하면 계속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겠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 기법이 없는 상담하고 질문이 있는 상담 기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질문하셨죠? 예수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It will become by your faith, truly.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낫더라. 질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니드가 있어요. 욕구, 소원, 바라는 것, 호프, 희망. 그것을 대신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사님 요즘에 아드님 결혼시키고 나서 큰일을 치렀는데, 그때 참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결혼식 다 잘 치르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됐습니까? 아니면 저거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공통점인 것들을 생각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서로 친화력을 갖는 거예요. 친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끄집어내놓고 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요즘 뭐 그래서 결혼하고서 이제 우리 다 뭐 이제 공무원들이고 이제 뭐 집도 잘 준비하고 조그맣지만 아주 잘 삽니다. 이쁘게. 이제 은근히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고. 역시 참, 역시 집사님 아드님이 참 훌륭하고 좋네. 앞으로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인커리지,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거든. 자녀들한테도 받고 주변에게, 교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 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친화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만 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스스로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 치료법을 공부하면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뭐 꼭 상담을 떠나서도 좀 더 집중해서 상대에게 주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당신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관심을 안 가져? 아이들도 아니 뭐 아빠는 뭐 바쁜지 우리 하는 일에 이렇게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사랑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또는 지인들이, 교우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거죠. 이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네. 뭐 그렇다면 무슨 뭐 비밀스러운 걸 알고 싶어서 막 물으면 또 그건 결례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좋은 그러한 대화를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의 좋은 형태를 만드는 거야. 포메이션. 그러니까 형태라는 말은 어떤 모양 아닙니까? 전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 그 그림 한 장이 있다 여기.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도와주는 거죠. 이 좋은 그림이지만 마지막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참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저것을 그릴 때에 저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화병에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그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왼쪽에 저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디자인이고 저기 만약에 꽃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오른쪽이 허전하겠죠. 뭔가를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디에 빈 공간이 있고 허전한 공간이 있고 거기 뭔가 멋지게 그 화분이 장식을 해주면 뭔가가 좀 더 좋잖아요. 채워지고 보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아차림, 그 awareness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1950년에 awareness 그리고 51년에는 해퍼링 분맨과 함께 공조를 져요. 게스탈트 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이제 모든 면에서 정립이 되어진 것이 1950년, 51년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한 72년, 3년 전에 이 치료법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철학주의나 어떤 추상주의보다 야,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응? 당장 뭐 빵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응? 뭐 추상적으로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자연히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학문들이 잘 유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을 자꾸 끄집어내고 쪼개보고 분석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조금 이제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게스탈트 치료는 현실적이고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돕는 치료사가 있으면 거기가 상담소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링 센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상담소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만 여러분이 잘 가지셔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스탈트 치료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The Third Psychological Movement라고 해서 제3의 물결처럼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인기를 끌면서 인기가 있는 치료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형태치료법, 게스탈트 치료법의 이제 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인데 닥터 펄스는 인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험을 한다. 모든 게 경험이라고 봅니다. Experience in life. 삶에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경험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경험 속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 보세요. 뭐 유튜브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삶에는 인생에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멋진 저 한라산에 올라가서 야 소리 지를 때 그 경험, 그런 가슴이 시원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인생에 좌절을 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좌절을 다시 이기고 성공한 경험도 있을 거고 자녀들이 참 어떨 때는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학업의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그것을 잘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서 그래서 다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훌륭한 그런 자기 역할을 또 사회인으로서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거기에서 뭘 느껴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이 형태 테라피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 박사님의 그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통합적으로 봐야지 한 부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실패된 거 아니다 말이지. 자, 어떤 사람이 실패해가지고서 나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재산이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인생 전체를 바라봐라. 그 중에 한 부분이 실패했을 뿐인데 왜 그 5% 때문에 95%까지 포기하려 하십니까? 이런 하나의 인간관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챌린지, 도전을 해주고 자각하게 해주고 인지시켜줘서 아 그렇구나. 내가 95%가 있는데 왜 5% 때문에 나는 다 포기하려 했지. 나 잘못했네.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했었을까? 그리고 탁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마 그런 상담자를 못 만났으면 5%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두 번째. 첫째는 인간관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치유한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게슈탈트란 말이 여기 보면 전체, total, 전체란 말이에요. total. 형태, formation, 모습은 picture. 그죠? total formation pictur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가 게슈탈트예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번역이 잘 안 돼요. 게슈탈트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형태치료법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결성, 근접성, 유사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좋은 형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요리를 막 하니까 아이가 엄마 지금 뭐해? 묻는단 말이죠. 엄마는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두 대화에서 포인트는 설거지죠. 아이는 뭘 인지합니까? 아,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시구나. 설거지라는 형태가 나타나죠. 설거지라는 형태. 즉, 아이와 엄마의 대화 속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는 뭡니까? 엄마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 그것을 아이가 알게 됨으로써 이해가 되니까 설거지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설거지 도와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너는 괜찮다. 가서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대화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게임하지 너무 하지 말고 가서 집 방에 들어가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그 아이는 잠깐의 대화에서 뭐를 배운 거죠?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태, 그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도 그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아,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청소하는 모습이 됐든, 아빠가 앉아서 컴퓨터를 지금 뭘 연구를 해. 그걸 어릴 때 본, 또 자녀들이 그 형태가 딱 들어가서 좋은 하나의 인지가 돼서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모방의 심리가. 그래서 또 컴퓨터 배우면서 아빠처럼 하고 싶어서 따라 하다 보면 좋은 삶의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좋지 않은 경험을 보았어. 좋지 않은. 아빠 엄마가 싸워. 막 싸우는데 소리를 막 질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괴로워. 스트레스를 받아. 왜 싸우는 거야? 응? 싸우지 마.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싸움을 스탑을 안 해. 계속 소리 지르고 싸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싸움이 하는 말다툼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좋지 않은 그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저 장소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해요? 투사라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프로젝터. 즉, 여기 프로젝터 있잖아요, 지금. 이 프로젝터에서 쏴서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스크린에
투사가 된 이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이것이 보았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사가 돼서 녹화하듯이 다 찍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경험들이 많으면 그만큼 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고, 좋지 않은 경험들이 더 많으면 그 상처가 생겨가지고 나쁜 습관이 되기도 하고 분노로 성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사회생활 할 때에도 또 자꾸만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분노를 자주 드러낸다든가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투사가 생겨서 좋은 걸 많이 한 사람은 또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형태가 아주 이렇게 아픈 형태를 갖고 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면 할 때 그 형태를 갖다 좋은 형태로 자꾸 바꾸어 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스스로가 본인이 인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과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시적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비지시적으로 자꾸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물어 가면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가 그렇구나 스스로 하나하나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치료법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경과 배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지금 게스탈트 치료법에는 용어 중에, 전경과 배경이라 하는 것. 즉,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뭐가 떠올라요? 물을 마시고 싶고, 그렇죠? 그 생수를 먹고 싶은 그런 배경이나 전경이 떠오르죠. 네. 인생에 누구나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단 말이죠.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 사람의 전경, 그 사람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혼조회를 한다 할 때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관계, 사회관계,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모든 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또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전경과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치료 아시죠, 여러분? 그림 치료를 접목할 수가 있어요. 이 게스탈트 치료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에게 여기 이제 이렇게 도화지를 주고 거기다가 가장 좋았던 추억을 한번 그려보라고. 내 생에 행복했던 장면을 생각합니다. 또 제일 좋지 않았던 장면을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리면서 내담자가 스스로가 많이 깨닫게 돼. 그냥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던 좋은 감정, 나쁜 감정들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갖고 이쪽에는 나쁜 감정의 그림, 여기는 좋은 감정의 그림, 행복했던 것, 불행했던 것들이 두 가지의 그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게 아니라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가 인지해서 그 배경과 전경을 스스로 잘 멋있게 하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뭐 그림을 못 그리고 잘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가졌던 행복한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한번 그려본다. 아이들은 그걸 아주 솔직하게 잘 그려요. 아이들은. 예. 근데 어른들은 또 그 감정을 또 자꾸 이렇게 적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좋은 형태가 안 나오는 거죠. 예.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냥. 왜?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그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그분이 결정을 못한 거죠. 좋은 쪽으로나 싫어하는 쪽으로나. 예. 넘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unsolution subject라고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미해결 과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싶어. 그 찾아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왔을 때에는 누구나 해결받고 싶은 게 있죠. 그걸 미해결 과제라는 거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객님, 내담자에게 물어요. 저 사실은 앞으로 참 진로를 상담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건 미해결 과제예요. 난 앞으로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앞으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난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반도체 쪽에서 좀 앞으로 좀 활동하고 싶어요. 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기 전경이라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그러할 때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고 성취가 된 게 아니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unsolution subject라는 미해결된 문제, 과제, 숙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항상 해결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사소한 일로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했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 기분이 뭐가 좋아요, 나빠요? 찜찜하단 말, 기분이 안 좋단 말, 불쾌하단 말, 자꾸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3번, 4번, 5번 하냐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말다툼 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남편은 그때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아내는 뭘 생각할까요? 서로 이거 내가 지나치게 말을 했나? 또 내가 좀 미안하네. 뭔가 서로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바로 미해결 과제라는 거지. 오케이? 이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항상 우리에게는 늘 눈을 뜨면 자꾸 내게 오는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 하는 일에도 해결할 미해결 과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따가 내가 끝나고 또 가서 한번 보자 그냥 2차전을 또 하겠다고 부흥회를 또 하겠대.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형태를 그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도 오기만 해봐라 그냥 손톱을 날카롭게 세웠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도 아닌데 그 감정의 해소가 안 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오면. 그 두 사람 중에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 그냥 퇴근해 집에 가서 말하기보다 전화 뒀다가 어디 여러분 어디 국 끓여 먹습니까? 그럴 때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서
마음을 풀어줘. 그럼으로써 마음을 풀어줌으로써 뭐 미익의 해결 과제를 서로 해결 과제를 바꿔줘 버리면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이 가볍죠? 음식이 달라질 거야, 아마 그러고는. 테이블에. 예. 안 그러고 그 해결 안 하고 가면은 국물도 없어. 이런 거예요, 바로. 서로의 감정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으나 느끼는 거고, 그런 감정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거기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좋은 형태를 만들어주고 또 부정적인 형태로 화가 나 있던 사람에게 좋은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대화로 풀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죠. 예. 오케이? 예. 여기 이제 도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셀프는 여러분 자신들이죠. 여기는 그래서 접촉을 하고 컨택은 접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withdrawal, rest 여기는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철회, 취소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sensation,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치료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과정. 뭐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가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예. 자, 이 게스탈트 형태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상담자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즉 자녀가 자꾸만 의지를 해. 엄마를. 또 와이프가 자꾸 남편한테 모든 거를 의지하고 맡기게만 하고 자신은 노력 안 하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안에 밸런스가 안 되죠. 기능이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모든 삶이란 부부관계든 또는 부자관계든 부녀관계든 인간관계든 이게 균형이 깨지면요. 그 사람 그 관계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치료의 목표를 두었을 때 자신이 내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growing, 성장하고 더 내가 mature life로 성숙하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기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상처를 줬네.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게끔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게끔 부드럽게 대화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풀어가지만 상담자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찾아온 내담자가 또 대화하고 있을 때 그 내담자가 책임있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거기서 교정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해서 치료가 되게끔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쉽죠? 네. 쉬운 거예요. 뭐 어렵게 무슨 말하고 무슨 뭐 치료 무슨 뭐 정신 뭐 감정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여기는 그렇게 뭐 요구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들어주기, 리스너가 되는 거죠. 리스너가 잘 들어만 주면서도 그 사람이 말을 자꾸 하게 해서 그 말을 통해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형태, 인생의 그림 이런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줘도 큰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지게끔 뭐 술을 자꾸 매일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이 있다 합시다. 이런 분들은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뇌도 나빠지고 그리고 술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치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이런 못난 인간이네. 나는 자꾸 술을 먹어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만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보상을 받으려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끔 해서 이제는 내 술이 아니라 좀 더 운동을 한다든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그런 관계를 한다든가 어떤 좋은 모임에서 내가 내 삶의 건강한 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구나. 술 먹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지. 술을 끊으십시오. 안 끊고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운셀러의 펑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하고 대화할 때 그 감정,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모션, 감정이 뭔가, 무엇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가, 또 몸에서 뭔가 자꾸만 발을 자꾸 또 떠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떠는, 이거 왜 떨까요? 얘기하면서 상담하러 왔는데 자꾸 한쪽 발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런다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실례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저기 선생님 왜 자꾸 발을 떠시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 막 떨고 있었어. 근데 제가 집사님이 자꾸 발을 자꾸 떨고 있죠.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만약 실제로 떨었다 합시다. 마치 떨다 말고 막 떨었어. 지금 떨다가 얘기를 하니까 멈추겠죠. 뭐 계속 떨겠어요 이렇게? 멈추겠죠. 그리고 뭐라 할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습관이 좋은 건가요? 그럼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떨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떨 때 기분이 좋은가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떤다니까요. 하면서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본인이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떨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질문을 하고 나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스스로가 해답을 찾게끔 해주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돼도 또 돌아가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치가 어떻게 배려하는 스피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꼭 뭐 아리킬리듯이 하지 말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자꾸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내담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꼭 뭘 자꾸 물어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골라서 해요, 또 옵션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항상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다 뭐 경험이 많고, 또 학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안에 그 어떤 그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이 다 틀린 거예요. 아동은 아동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되고, 또 60대, 70대, 80대 다 나이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에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70 먹은 분에게 아동에 하듯이 아이고 우리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애 달래듯이. 그렇죠? 어르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힘드시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아이한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좀 어울리지가 않죠, 좀.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질문, 대화, 스피치, 또 계속적인 소프트 톨킹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좋은 어떤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닥터 펄스의 그 형태 치료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찾아온 그 내담자가 힘차게 올 때는 심리적으로 좀 쩔뚝거리고 왔어. 불편해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나갈 때는 아주 힘차게 건강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인생을 두 발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딱 형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생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죠. 또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죠. 또 나쁜 생각뿐 아니라 나쁜 행동도 끊지 못하죠. 예.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까지로 발전되는 걸 봅니다. 요즘에 보면 뭐 범죄자들의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약, 그죠? 청소년들, 뭐 20대, 30대, 아니 심지어는 뭐 경찰관까지도 함께 마약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하질 않나. 예? 뭐 이런 분들에게는 참 이 치료법이 중요한 거죠. 그 마약이라는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 아, 내가 이런 데서 나와야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메시지와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가 좋은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 주려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들이 뭐냐면 자꾸 이제 자기 변명이 나오게 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괜히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래서 내가 술을 먹습니다. 나 이래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습니다. 한탄하러 오는 것처럼 와서 신세 타령을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주고 습관을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행복의 나라를 그려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걸 지속화, 강화시키는 상담을 이제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전에 그렇게 한번 우리 대화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확인도 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자꾸 강화시켜 주죠. 좋은 쪽으로. 이것이 괴스탈트 치료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 치료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치료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치유하시는 이는 진정한 그 치료 힐러,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프로젝션 스크린이란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 지금 여기에 있는 화면 있죠? 이 화면을 투사 스크린이라는 거죠. 즉 상담을 할 때에 치료를 할 때에 그 치료받는 내담자가 뚜렷하게 이 그림을 보게 해주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냥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게 만드는 거지. 그럼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좋은 삶의 그림을 나도 그려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하루에 26명이 자살합니다. 대략.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쁜 형태의 인생의 그림을 가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죽겠다라는 자꾸만 나쁜 형태의 그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게 충동적이 됩니다. 어떠한 뭔가를 딱 임팩트가 탁 왔을 때 그때 마치 그 기름에 불 붙이듯이 팍 일어나가지고는 행동을 옮겨버려요. 뛰어내리거나 고층 빌딩에서 한강에서 뛰어내리거나 그게 그때에 탁 온 나쁜 감정이 강화돼 버리면 그때 그걸 못 참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위기 상담에 있어서 이 치료법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 뭐냐면 대신의 조건이 뭐냐면 그러한 분이 있을 때는 주변에 관찰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와야 됩니다. 아, 지금 좀 나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호를 SOS를 쳐서 빨리 연결을 해서 자살 예방을 하거나 또는 위기에 대한 문제를 빨리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다시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좋은 방식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말하는 모습, 표정, 눈빛, 음성 또는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세요. 그냥 우연하게 넘기지 말고 그 모든 것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히 형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태.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치료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걸 숨긴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꾸 심리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이 치료법은 지금 바로 here and now 여기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형태의 움직임이나 대화나 말투나 억양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쉽게 그냥.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 치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분은 감정을 속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점점 진실로 접근해 가도록 도와주다 보면 그 부분이 진실인 방향으로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게슈탈트라는 말이죠. 예. 이해되시죠? 다. 예. 예. 자,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고 슬픈 자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죄인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평안히 가거라 했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형태치료법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예요. 성경에 나온 바로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충성된 집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빈 무덤 제일 먼저 찾아갔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만큼 모든 인생의 형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한 만남이 있고 행복하다가도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잘못 맞된 만남은.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유튜브를 보는 분들 또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만남에 그러한 다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쉬운 기법 하나 좀 가르쳐드리고 마칠게요. 자, 빈 의자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빈 의자 기법. 자, 요건 뭐냐면, 누구나 나쁜 경험이 있어요.
부모하고 또는 친구하고 지인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등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등을 돌려면 그 뒤에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뒤에 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기 상담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야, 너 진짜 너만 생각하면 넌 너무 화가 나. 그렇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상처 줄 수가 있어. 피해를 줄 수가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생각만 가지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서서히 바꿔지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바꾸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용서의 차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우리의 대개가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다 보면 용서를 많이 하란 말 나오죠? 많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빈의자 기법이라는 거는 내가 치료받을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치료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네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치료받고 싶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는 참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고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형을 놔두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저 인형치료법도 있어요. 부부간에 만약 사소한 문제라도 이것도 치료가 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돌아가며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서로 그 의자에 앉아서 번갈아 가며 대화를 하는 거죠. 남편이 먼저 앉아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 말이야 사실 내가 이런 거 되게 화가 났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렇게 당신한테 이러면은 내가 잘 할 테니까 당신도 잘 받아들이기 좋아. 좀 좋겠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아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에게 나도 좀 미안해. 좀 지나쳤어. 우리 서로 그런 거 다 풀기로 해. 오케이? 뭐 이렇게 돼서 서로 빈 의자 하나 가지고 서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혼자서 답답할 때는 벽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의자 딱 놓고 벽 쪽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안에 답답한 것들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네. 내 이름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참 지금 참 힘드네. 왜 그렇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이 뭐랄까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을 또 올려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니냐? 힘을 내, 용기를 내. 스스로 벽을 보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거울 있죠? 거울 앞에 해도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표정이 힘들어해가지고 쳐다보다가 거울을 지가 봐도 모양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웃어요. 웃으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치료가 되는 거죠. 저는 힘들 때 저렇게 막 혼자서 막 뚱뚱해요. 네, 그러면서 또 좋죠. 나한테 힘내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은 다른 동생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맞아요. 네, 그렇게. 정신 하더라고요. 제가 애들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치료법이에요, 바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은 이제 모르고 했지만 그게 바로 이 형태치료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꿈 작업도 있고, 욕구와 감정 작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형태치료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치유하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시혈의 나우의 치료의 기법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이 어려운 생각들, 어려운 삶, 상처, 고뇌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스스로가 책임 있게 자신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셀프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치료법이 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심리치료교실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강의를 듣고 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